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조직 내부에서 일은 착실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성과가 안 나오고 이거 알고 이러는 건가? 이거 스스로 이런 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리더로서 초기 조직일 때. 그럴 때 가늠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선함을 무기로 삼는 유형,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감정적인 충성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랑 가치관이 일치합니다. 라든지 대표님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리더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잉 충성을 한다라고 생각되시면 한 번은 의심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정적인 동일시로 그리고 또 선해 보이는 이미지를 더 씌워서 우리가 성과 측정이라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계기를 뭉개버릴 그럴 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늘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묻지도 않았는데 극적으로 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뒤에 나오겠지만 책임감이 강한 리더이거나 좀 의욕이 넘치는 리더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제대로 일을 맡겨서 성장해서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하든 어쨌든 파트너로서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속이 문드러졌어. 그런 것들을 미리 구조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회사는 공통의 목표를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수행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이 회사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보다 관계를 더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회의하고 나서의 그 앞뒤에 붙는 그런 스몰 토크들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몰입은 그런 시간들이고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하는 순간에는 회피를 하거나 숨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좋아 보이려고 회사 대표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사장인 척 해야 할 말 못하고 속앓이 하려고 대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놓아야 계속해서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건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만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보딩 굉장히 잘 해주고도 내가 계속 1인 기업일 때처럼 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흑화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런 유형이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언어 특징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말을 너무나 자주 쓴다면 성과에 비해서요. 성과 창출보다 이런 척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회사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몰입, 요즘 말로 하는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뭔가 집중해서 만들어낼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취감이라든지 묘한 재미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몰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하겠지만 간혹 정말 표면적으로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놀이터처럼. 내 감정을 치유하거나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일하는 척을 하러 오는 겁니다. 일하는 나 자신, 회사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가 일하는 내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게
재미라는 말로 나올 수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한 번 더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주말도 반납하고 밤도 새고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칼퇴를 우선시하고요. 주말에 폰을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사탕발림에 속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과잉 충성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도 뼈를 묻기가. 자, 그리고 회사 철학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감동인지를. 뭔가 자기가 이해하는 척, 쿨한 척, 뭔가 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을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막 나오는 말들이 본인의 본 마음이다. 그리고 기만하는 사람들은 계속 리더가 어디까지 참아주는지,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어디까지 회사를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매일 테스트를 하는 유형도 있으니까 늘 선하게 보인다고, 착하게 말한다고, 공손한 표현을 띈다고 해서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고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LM 유료 사용자로서 처음부터 자기 생각 없이 결과물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거나 우리 자원의 누수를 야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직원과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늘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시간과 자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형은 왜 선함을 무기로 활용할까요? 일단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살아와도 큰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보통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나 그 업계에서 뭔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은 그렇게 막 몇 년 차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은 성과를 내본 기억이 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서사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유형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회사에서 정말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틈을 내서 감정서사로 성과를 내지 않는 자들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회사 안에서 나쁘지 않은 사람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성과 없음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압박을 희석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더가 이렇게 막 선함 그리고 뭔가 성실해 보이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뭐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키워주고 싶잖아요. 자기가 힘들었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줄수록 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들은 성장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냐면요. 아, 이렇게까지 리더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럼 나 여기서 잘리지는 않겠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더가 어디까지 참아주는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조로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고 감정이 아닌 구조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더로서 이들을 어떻게 발견을 해낼 수 있을까? 앞서 행동이라든지 언어 특징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의 해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로 보고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감정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책임질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아, 이거 대세에 지장이 있나? 오케이, 그럼 넘어가. 그리고 이건 해야 되는 건가? 그래. 그리고 나서 30대 이상, 40대가 다 되어가면 주변의 친구 관계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대세가 아닌 순간에도 저 잠시 대화 좀 이러면서 서운했음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평소에 뭐 어떻게 감정적 대립이 있어서 그때 서운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정선을 계속 가지고 가는, 자기가 원하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러면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다른, 이런 식으로 계속 뿌리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서운하다라고 하는 말을 비교적 자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 구조로 안 보고 우리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더 중요한지는 자기 눈에 없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서운한 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거는 용인하실 줄 알았습니다. 뭘 기대한 거야 도대체? 역할과 책임이 온전하게 자기에게 소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동아리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20대의 인간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했다. 성과를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지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대표랑 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에 대표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회사는 엄연히 구조가 있는 곳이잖아요. 직감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 번 더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섹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운하다는 말로 성과 검증을 회피할 수가 있고요. 이해해달라는 말로 자기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내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거나 이런 유형이라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보고 계속 가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조직원들이 힘들어지거나 두 가지 경우 말고는 해피엔딩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그러면 경계를 세워야 하는가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뭐니 해도 감정보단 우리는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우리가 무슨 베프 만듭니까? 그러면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에겐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실행 결과물로 뭔가를 판단하자. 이 사람의 언어 패턴보다는요. 그 구조를 볼 수 있어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이 조직 내에서 용인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려는 자기 주도성이 있는 직원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누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봐야 되는 거지, 누구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누구에게 좋은 이미지 주려고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늘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모든 순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봐서는 안 되겠고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어쨌든 대표자를 계속 시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안 지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돌아보고 구조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해 보인다고 건실한 청년 이미지가 있다라고 해서 성과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직원이 오게 되면 우리가 1인 기업으로서 성장했을 때와
같은 역량이 있고 같은 자기 주도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지, 직원은 직원의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화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일을 하는 민간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셜벤처라든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들과도 스몰톡을 하거나 밥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 조직 안에 직원들하고도 스몰톡을 하거나 밥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요. 라포 형성 차원에서.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사고는 어떤 미션이나 어떤 그 가치를 더 쫓아가겠지, 직원들도. 그런데 하나같이, 이걸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경험 내에서는 직원은 직원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원일 때는 그랬고요. 대표자는 대표자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자님들, 리더님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말고 역할을 배분하고 구조로 보고 성과가 없으면 성과를 내도록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이 사람에게 뭘 요구를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동일시를 한다거나 몰입을 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는 대표님들을 늘 존경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